사전투표 첫날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절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유권자들에게 마지막 호소를 던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철수와 이낙연, 한 사람은 김문수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다른 한 사람은 민주당에서 탈당해 김문수를 지지한 원로 정치인으로 두 사람 모두 입을 모아 외쳤습니다. 이재명 시대를 막아야 한다. 이들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면 이번 대선이 단순한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의 명운이 걸린 싸움이라는 것이 선명해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전투표 첫날을 맞아 안철수와 이낙연이라는 전혀 다른 두 인물이 왜 동시에 김문수를 지지하고 이재명을 저지하자고 외쳤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이 단순한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의 명운이 걸린 싸움이라는 것이 선명해질 것입니다. 결판이다. 흔들린 나라에 힘이 돼줄 사람. 자유의 외침은 더 이상 밀어선 안 돼. 자유의 깃발 들고 김문수가 간다. 김문수가 간다. 나라를 살려 거짓을 깨고 희망을 세워 김문수가 간다. 미래를 위해 국민 속으로 국민 곁으로 김문수가 간다. 경제도 무너지고 안보도 위태롭다. 그들은 절대로 안 돼. 자유의 가치를 끝까지 지킬 사람. 혼자가 아니다. 국민이 일어선다. 김문수가 간다. 나라를 살려 거짓을 깨고 희망을 세워 김문수가 간다. 미래를 위해 국민 속으로 국민 곁으로 김문수가 간다. 이제는 시작이다. 국민이 함께한다. 그 이름 김문수. 김문수가 간다. 나라를 살려 자유의 깃발 우리가 든다. 김문수가 간다. 희망을 위해 자유를 지킬 이름, 바로 그 이름 김문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된 오늘 대한민국 정치권은 흔들리는 민심과 치열한 선거 막판의 전장 속으로 본격 진입했습니다. 오늘 눈에 띈 것은 두 인물이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과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바로 그들입니다. 두 정치인이 동일한 목적 아래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대선이 얼마나 위태롭고 중대한 싸움인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안철수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력을 한손에 쥔 무소불위의 독재 권력도 문제이지만 이재명 본인과 그 가족이 대한민국의 얼굴이 되는 것 자체가 재앙이다. 그러면서 안철수 선대위원장은 이재명 일가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본인 이재명은 이미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4건의 전과를 가진 인물이라는 점이고요. 배우자 김혜경 씨는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남 이동호 씨는 상습 도박과 음란물원 혐의로 벌금 500만 원형이 확정됐다는 의혹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안 위원장은 이 상황을 가리켜 온 가족이 전과자이자 범죄 혐의자라며 그런 가족이 국민 세금으로 보호받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이 되는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라고 개탄했습니다.
외국 정상들과의 외교 무대에 이재명이 선다면 과연 자부심이 아닌 수치심이 들지 않겠느냐라는 국가 정상 품격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안철수 의원이 던진 것입니다. 안철수 선대위원장은 이어 강도 높게 경고합니다. 이 부분을 유권자들도 잘 새겨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들이 손에 쥐게 될 권력은 국민을 위한 권력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권력, 가족 방탄을 위한 권력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 말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사법 리스크, 윤미향 의원의 위안부 후원금 유용 의혹,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임대차 3법 강행 후 본인 월세 꼼수, 김의겸 의원의 건물 투기 의혹 등 정말 수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범죄 혐의자가 대통령이 되면 공직자 인사 기준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음주운전, 사기, 폭력, 성범죄 전력자들이 아무 제재 없이 고위공직에 기용될 수 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공감스럽고 우려스러운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투표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론조사 수치 몇 %를 보고 투표를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안 의원은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한편 같은 날 오전 10시 20분 TV조선을 통해 공개된 김문수 후보 찬조연설에서 이낙연 전 총리 또한 유권자들에게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낙연 전 총리는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부터 총리직까지 역임한 민주진영의 어떤 상징적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 그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방송연설에 나선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이고 어떤 상징적인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낙연 고문은 말했습니다. 괴물 독재 국가의 출현을 막기 위해 부득이 김문수 후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전 총리는 지난 주말 서울을 떠나 조용히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길을 걷다 만난 시민들이 그를 붙잡고 하소연을 했고 그 민심 앞에 깊은 책임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낙연 전 총리는 김문수 후보의 삶을 높게 평가합니다. 김 후보는 나와 같은 이낙연 전 총리 자신과 같은 해에 서울대 입학했지만 노동운동을 하느라 감옥을 들락날락 했고 졸업은 20년이 늦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봉천동 25평 아파트에 산다. 그는 늘 서민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서민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GTX 유치, 평택 반도체 단지 조성 등 정책 성과를 나열하며 김문수 후보가 단지 말만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행동했던 정치인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괴물 독재 국가의 위험 앞에서 나는 진영도 이념도 초월했다. 이 고문은 민주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는데요. 자, 민주당은 12개 범죄 혐의를 단 하나도 벗지 못한 후보를 내세웠다. 그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까지 파괴하려 한다. 이낙연 고문은 현 상황을 두고 원래 선거 쟁점은 내란 심판이었지만 지금은 괴물 독재 국가의 출현을 막는 것이 선거의 핵심 쟁점이 됐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국회 다수와 대통령이 같은 세력이 되면 악법이 통과돼도 대통령은 제지하지 않고 사면권이 남용되고 대법원장 탄핵까지 벌어질 수 있다며 실제 괴물 독재 국가가 성립 가능한 구조임을 조목조목 유권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공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합니다. 공범들의 유죄가 함께 얽힌 만큼 사법 리스크를 벗기 위해 더 무리한 시도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법치는 두더기가 될 것이다. 자, 사전투표 첫날 안철수와 이낙연 이 둘은 과거 한때 모두 좌파 진영에서 정치 경력을 시작했던 인물들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과거 중도 좌파 세력과 손을 잡으며 정계에 입문했고 이낙연 고문은 민주당의 간판 정치인으로서 오랜 시간 핵심 요직을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 진영에서 동일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대를 막아야 한다는 외침이 그저 정파적 구호가 아니라 절박한 시대 경고처럼 들리는 이유입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